우리 사회에 고쳐지지 않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작은 차이, 큰 차별. YTN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담당 취재 기자와 함께 뒷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차별 시리즈로 가장 먼저 보도한 게 롯데호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호텔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명단을 만들어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 예. 문서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속 부서와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인데요. 예. 제목이 근무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딱 근무 제한으로 명시가 돼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 제한 밑에 이름과 소속 부서가 적혀 있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명단에 오르면 예.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가까이 일하거나 아니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일하면 이 리스트에 오른다는 건데요. 예. 이 호텔에서 일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문자도 안 오고 왜 저는 문자 안 보내주냐고 이렇게 다시 신청하면 안 되냐 그러면 호텔 측에서 근무를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나갔다고. 예, 뭐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은데 사실상 네.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호텔에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이 예. 명단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명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주 1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왜 15시간인가요? 네, 지금 표가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요건이 되고요. 또 한 달 넘게 일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예.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또 이 상태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결과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 특급 호텔들이 이런 예.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호텔에 인력을 공급하는 중개업체 대표는 국내 특급 호텔 중에서 이런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호텔은 거의 없다. 또 때문에 인력 회사에서 알아서 시간을 조절해서 네. 공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데호텔 측은 이에 대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좀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또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을 맺을 때 이 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뭐 롯데호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특급 호텔들의 상당수가 이런 분위기라고 업계 관계자가 전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켜보는 것도 또 저희의 과제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폭염이 지속돼서 너무나 더웠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에어컨 사용이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굉장히 무덥고 습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은 이런 에어컨을 켤 때마다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전원을 켤 때 음성 서비스 지원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켜졌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짧은 기계음 하나로 예. 찬바람이 나오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에어컨들은 제습 기능도 있고 예. 통풍 기능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걸 짧은 기계음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켤 때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인 것인데요. 예. 에어컨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와 스마트 TV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터치식으로 돼 있고 음성 지원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지난달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인권위 진정을 했습니다. 가전제품에 음성 지원 기능을 넣어달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 지원 기능이 있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예. 어느샌가 조금씩 기업들이 이 기능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요. 취재해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가전제품 일부만 이런 기능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만일에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런 기능을 없앴다면 이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예.
하지만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음성 기능을 추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예. 앞서 2년 전에도 한국 표준기술원입니다. 국가기관인데요. 장애인과 노인들을 배려해서 보완 수단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전자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첨단 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기술이 전혀 해당자에게는 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뭐 어려운 기술이라거나 최신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기업들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첨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예비군 훈련 시간을 갖고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대학생 예비군은 8시간만 훈련을 받고 일반인들은 무려 36시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그 현행 예. 군제도를 설명드리면 일반 사병의 경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예비군에 편성이 돼서 일정 예. 시간 이상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2박 3일 동안 예.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 형식으로 36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년에 8시간만 예.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의 방침인데요. 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직장인들 혹은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이게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예비군의 훈련 대상이 대부분 20대 중반 혹은 후반 정도 되는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하는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입사했는지 있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비군 가야 돼서 2박 3일 빠져야 됩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2박 3일 혹은 3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난 2008년에 9년 전입니다. 인권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요. 차별을 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국방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교육부와 대학생들이 여전히 원하고 있어서 이들의 훈련 시간 늘리기 어렵다. 다만 차별 시정을 위해서 의견을 현재도 수렴하고 있다. 이런 답변인데요. 9년 동안 벌써 의견을 9년이 됐기 수렴하고 때문에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 예비군들의 훈련 시간을 대학생에 맞춰서 줄이고 대신 예. 상비 예비군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이거 전향적으로 이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방 개혁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좀 차별 네, 시정이 지켜봐야 될 이루어지면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인권위가 차별 시정 권고를 하더라도 기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보호 기관입니다. 예. 설립 목적 자체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있고 이 때문에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 관계기관 등의 정책 등의 개선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악용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달한 시정 공고 건수는 304건, 300건이 넘습니다. 예. 이 가운데 실제 기관이 받아들인 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은 이런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예비군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찰대의 여성 신입생 비율을 늘리는 문제, 또 사관학교의 이성교제 문제, 또 특정 종교로 인한 신앙 요구로 인한 그런 차별 문제 등은 굉장히 해묵은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무시를 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인권위 직원들은 그야말로 노력을 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답답하죠. 그럴 때는 사실은 저희가 조사관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 기간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인권위에서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설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인권위 무시 현상은 인권위가 스스로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현병철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들에 대해서 인권위가 침묵해 왔었고 예. 또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뭐 이런 비판이 그때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권 들어서 인권위의 위상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우리나라 인권 발전 또 차별 철폐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이다.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각 기관들과 우리 일반 사회 구성원들도 이런 인권의식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까지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갖는 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한 양시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